네, 오늘 이제 야자 타임은 네. 그 특정 이제 어떤 개인들 강의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종목이 좀 몇 분 좀 올려주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사실 저희가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뭐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갖고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얘기를 좀 야자 타임 대신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운명의 날, 저치먼트 데이가 오늘이었었는데 일단은 뭐 안 좋게 좀 그 판가는 좀 났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상황 본다라고 하면 이제 부채가 3.5조 원의 투자금이 1조 2조 원, 자산은 이제 2.6조 원 이제 그동안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2015년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이제 5,500억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에피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자본 잠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감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뭐 언론에 의하면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된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죠. 기업 가치가 2014년도 말에 이제 2,900억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5조 2천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그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에피스 자체만으로도 2015년도 기준으로 3,200억 적자예요. 3,200억 적자. 자, 그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젠의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인데 원래 이제 삼성 바이오가 91% 갖고 있었고 바이오젠이 9% 갖고 있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은 49%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는 51%로 바뀌면서 이제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삼성 바이오는 이게 정당성을 부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2,900억에서 5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장부가와 이제 공정 가치의 차이인데, 종속 회사는 장부가로 어떤 기업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재무에서. 그 다음에 관계회사는 공정가치,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C라는 기업이 현재 장부가가 10만 원이고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A라는 기업이 80% 갖고 있고 B라는 기업이 20%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80% 갖고 있는 기업은 장부가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가가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의 80% 2만 원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근데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이 20% 갖고 있으면 공정가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만 원에 20만 원. 그러니까 80% 갖고 있는 기업은 장부가로 이거를 8만 원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20% 갖고 있는 기업은 20만 원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관계회사냐 종속회사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부분을 부풀린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이제 5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산정이 됐었는데, 맨 밑에를 먼저 보면 4.5조 원에서 1.8조 원을 뺀 게 보이시죠? 그래서 2조 7천억이라는 게 계산이 나왔는데, 4.5조 원이라는 것은 소유 지분이 이제 4조 9천억.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 2,700억, 2,600억 빼서 4.5조 원이 된 거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조 8천 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상장을 할 수 있었냐.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려니까 코스닥엔 그때 셀트리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으로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코스피를 한번 노려보자 거래소를 했는데 코스피는 상장 여건이 아시다시피 코스닥과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쪽이 이제 원래 그 코스피 거래소 상장 요건이죠.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30억 원을 뽑든가 아니면은 시가총액 4천억에 매출 2천억을 뽑든가 요게 이제 원래 기준이었었는데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오른쪽 아래에 이제 보시면은 시가총액 6천억이 넘던가 자본이 2천억이 넘으면은 상장을 해도 돼요라고 완화를 해줍니다. 완화를 해주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딱 삼성바이오 요건에 충족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성바이오 사태에서 쟁점이 가장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증선이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자체가 이제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 에피스 제품 판매 승인에 따른 기업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몇 천억짜리가 몇 조 원을 확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삼성이 얘기하는 이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시가총액을 부풀리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는 2015년인데 삼성 에피스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난 건 2016년도 1월 5월 달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써머킹건으로 작용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지분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변경을 했을 때 그쪽 부분이 굉장히 좀 미약했고 그다음에 이 감사 법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사를 했을 때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뭐 지분 가치 어떤 평가 그 가격을 올린다라는 게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초유의 부분이 하나 또 있었죠. 증권사의 리포트로 가치를 또 산정을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으로 가치를 상정한 우리나라 뭐 첫 번째 종목이라고 좀 꼽히기도 하는데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 좀 크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시 반 조금 넘어서 발표가 됐어요. 네. 보시고 나서 사실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 상장 폐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제 이틀 동안의 흐름은 절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랑 거래 정지, 그러니까 거래 정지는 당할 거라는 건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거의 2년 가까이 끌고 왔잖아요. 2년 가까이 끌고 왔는데 단순히 그냥 뭐 임원 뭐 고발 그다음에 뭐 과징금 부과로만 끝내면 국민적인 사실 또 여론이 또 이렇게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물론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 다 빼고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이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뭐 나온 게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리적인 논리는 나오긴 하겠지만 당장에 보면 확실하게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 회계와 관련 부분이 맞기 때문에 뭐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같으면 상장 폐지가 그랬다면 되는 게 맞아요.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걸 그럼 상장을 폐지를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게 지금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상장 폐지 요건 중에서는 소액 투자자의 어떤 그 손실 부분도 감안을 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적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 관련,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넘어갔는데 이 회계 부정으로 관해서 넘어온 회사 중에 코스피 내에서 회사 중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네. 예,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상장 폐지 뭐 요건 다 갖췄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1년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렇죠. 네.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소액 주주도 이미 벌써 개인 투자자는 8만 명이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상장 폐지시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부분은 이건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 정지를 너무 빨리 풀지도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만큼 끌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풀리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카이는 좀 억지가 좀 많았어요. 네. 그 카이 쪽이랑은 좀 약간 이건 또 개인에 대한 또 이제 부정 그거라서 조금 다른 건 하죠. 이건 사실 회사 자체 그룹사 전체제가 또 나온 거니까. 중요한 거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일단 거래 정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이쪽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긍정적인 또 삼성 바이오 쪽에서 에피스 쪽에서 긍정적인 좀 어떤 재료들이 나와주면 또 한 달 이상 거래 정지 들어가면 또 이게 뭐 100% 이상도 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완제 오리지널 약이 이제 그 에브비에서 나온 휴움이란가 그 약인데 20조 원이 팔리거든요, 1년에. 근데 그 약이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만든 약을 포함을 해서 유럽으로 지금 그 바이오시밀러가 4개가 동시에 이제 진출해버리니까 이 에브비에서 그 오리지널 약을 80%를 할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려서 못 팔 바에야 차라리 그냥 그거로 싸게다 파는 게 낫죠. 그러면 보통 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에서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원약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 할인해서 파는 건데 인제만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휴미라라는 약을 80%를 할인해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약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이 수주를 생산을 맡길 때 그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분이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저도. 근데 오늘 또 시간에서는 또 셀트리온이 또 엄청나게 또 올랐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이 반대 급부에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의 노출로 시장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악재라고 생각을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이제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절대로 우리 바이오주의 좋은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뭐 거래가 풀린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저는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는 또 신뢰도의 훼손도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저는 뭐 바이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셀트리온 산다? 사실 셀트리온도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핵심 요인을 좀 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오해하시는 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거래 정지가 되면 뭐 그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에서 뭐 사실 제품 같은 거 생산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사실 뭐 셀트리온이 뭐 반사 이익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있습니다. 또 저는 오히려 이쪽은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삼성물산의 시간에서 좀 확 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어제 사실 삼성물산이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올릴 리가 전혀 없어요. 만약 진짜 거래 정지되고 이게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상장 폐지 되면 물론 더 안 좋죠. 근데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되고 나서 풀릴 때 급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삼성물산은 회계 관련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자체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관련 부분에 지분 평가 이익도 확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의 흐름도 저는 안 좋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조금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모르겠지만 또 요게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시총 22조나 되는 회사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리고 이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그러니까 이 외국계 펀드 쪽에서도 인덱스 펀드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그 사실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거래 정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권 이게 뭐 물론 아까 다시 이야기지만 자꾸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정권에 따라서 이게 해석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이게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 시총이 지금 22조나 되고 시가총액에는 또 8이나 되는 회사가 갑자기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외국인들의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이걸 사실 저는 좀 정부나 한국거래소에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래 정지까지는 그러니까 하지만 상장 폐지는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번의 결정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이 코스닥 전체적인 외국인들 투심을 좀 훼손시킬 수는 있는 재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뭐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헬스케어 펀드, 그다음에 삼성 그룹주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의 펀드가 환매가 나올 때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못 파니까 다른 종목군들을 팔아서 삼성 그룹주 펀드, 삼성 바이오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셀트리온 사실 오른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펀드 환매 나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나눠서 팔 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을 팔아서 이제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은 이게 뭐 증선이가 어떻게 되든 뭐 거래가 정지가 어떻게 풀리든 상패를 안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과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것만 빼면 이건 사실 답은 원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은 생각하는 건 사실 다른 거 없거든요. 이게 거래 다시 풀렸을 때 지금 33만 원이니까 한 45만 원 정도, 최고 한 55만 원 찍어서 4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고 문전문간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좀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이야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될 거라는 그 무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매수를 하는 건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급등을 기대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전 생각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정지 동안 사실 환매를 못했던 부분을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메이저 세력들이 거기에서 그냥 바로 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 높게 띄워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제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스 사신 분들은 7월 말에 저기 7월 말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면 7월 말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상장 폐지 갔냐, 뭐 거래 정지 가냐 얘기가 있었다 아무 일 없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가격이 30만 원 후반에서 뭐 거의 최고가 갱신하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수를 들어오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욕심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사실 욕심이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뭐 이제 의견을 나눌 자리긴 합니다만은 거래 정지 풀리면 언제거나 풀리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거래 정지 들어가는 게 뭐 사실 뭐 만약 시장이 훅 꺼진다라고 하면 뭐 그게 오히려 안전장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고 반등을 어느 정도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과 시총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도 좀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실정을 보면 문서진 전문가는 거래 풀리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확실하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풀릴 때 시장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그쵸. 시장이 화끈해졌으면 미중 무역 분쟁도 다 없어지고 화끈해졌으면 저는 사실 뭐 45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면 저는 의외로 저는 마이너스도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살짝 갭 정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살짝 갭으로 좀 떴다가 그리고는 그냥 쫙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갭을 한번 세게 띄울 것 같았으면 사실 이번에 증선이 넘어갈 때도 이거는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한번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물러나는 과정이었잖아요. 상장 폐지 안 된다는 걸로 급등이 나왔으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똑같은 부분에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같은 이슈잖아요. 같은 이슈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봤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거래가 풀린다면 저는 오히려 거래를 풀리는과 동시에 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급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등에 하면 저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 보수적으로. 그냥 4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때 만약에 다 팔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풀리면 뭐 급등 나온다는 거 연속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냥 나올 때 빨리 팔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가격적인 부분을 딱 정한다라기보다는 뭐 거래 정지가 뭐 삼성에서는 이제 행정 소송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증선위에서 초강수를 두었을 때 사실 이게 뭐 짧은 시간에 풀릴 가능성은 사실 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흐름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유럽 쪽에 진출해서 어떤 부분이 좀 호재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 시장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메리트를 얼마 정도 제공을 해 주는지가 이제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거래 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장 폐지가 가냐 안 가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문정목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장 폐지와 이제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은 이제 코스닥에 흔히 있는 부도가 나갔고 그렇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기업들이 거의 뭐 99%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서는 뭐 횡령이나 배임으로 상장 폐지된 적은 뭐 몇 번 있죠. 역사적으로 서너 번인가 있는데 이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 폐지된 적은 없는데 그건 이제 다른 거죠. 분식회계를 하긴 했지만 이 기업이 다시 뭐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임이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유지를 시켜준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쌍팔년도 개념이긴 하지만 앞에 삼성이란 글자 두 글자만으로도 그다음에 삼성의 반도체 다음으로 먹거리로 만든 게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굉장히 좀 주주분들은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복제약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후려치는 이 오리지널 약은 또 이 바이오 그 시뮬 약보다 생산 단가가 더 낮거든요. 원래는 그 부분도 나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아픈 게 뭐냐면 남들이 아플 때 반사 이익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건 어떻게 숙명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될까요?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바이오를 원래 안 좋아하니까 저는 항상 좀 부정적인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게 저는 반사 이익을 뭐 지금 뭐 셀트리온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못 사니까 대안으로 산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거는 아까 박근호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큰 바이오 쪽에서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서 오히려 저는 실적 관련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는 오히려 가치주 쪽으로의 자금이 차라리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 때문에 분명히 저는 삼성전자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을 산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이건 어찌 보면 삼성전자 전체의 큰 악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건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차라리 삼성전자를 저는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이슈 때문에 뭔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바이오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시간에 느낌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자, 알터니가 빠졌다. 네. 이제 더 이상 단기적인 이슈로 바이오를 흔들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 놓고 한번 좀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헬스케어 펀드나 삼성 그룹주 펀드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제가 7월 말쯤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정상화가 되면 최대 수혜주는 차바이오텍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차바이오텍도 회계로 이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이 되면은 차바이오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그러면 각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가 됐을 때 급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때 가봐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 바이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더 많은 주가 하락에 나온다면 그냥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맞다. 근데 혹시라도 바이오를 사실 거면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회계 관련 부정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출시도 되어 있으면서 좀 더 기대감 훨씬 더 명확한 HLB 정도? 그 정도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짜 보면 이런 대사 나오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사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솔직히 좀 약간 욕심이었습니다. 약간 욕심이었고 차라리 물려 계셨던 분들이 그냥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래 정지를 되든 말든 나는 믿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약간의 조그만 확률에 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거래 정지는 물론 기간이 어떻게 됐든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저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부분이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가치는 또 장외가에서도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바이오 쪽은 문 전문가님 말씀대로 안개 속이니까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너무 답 없는 얘기를 오래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걱정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였었죠. 네.